최시원 씨 가족이 얼마 전 유명 한식당 주인이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린 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개물림 사고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해만 해도 2,100여 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개에게 물린 코. 얼마 전 SNS를 뜨겁게 달군 시바견 물림 사고 사진인데요. 피를 흘리면서 순간 저는 그 코가 뜯겨서 나간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한테 제가 처음 물어본 게 나 코 지금 멀쩡해? 붙어 있어라고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코는 이렇게 만져보게 약간 피를 닦으면서 다행히 있더라고요. 웨딩 촬영을 하는 지인을 돕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아갔다가 그곳에 묶여있는 시바 품종의 개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제 직원분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죠. 그리고 시바견도 그 앞에서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직원분께서 갑자기 뒤에서 강아지 얼굴을 찌그러뜨리더니 뭐 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귀엽다고 귀여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손으로 이제 턱 밑을 만지면서 귀여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물더라고요. 코를 13바늘이나 꿰맸지만 개 주인은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 그 개가 원래 사람 무는 개다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황당하죠. 그 직원분은 테라스에서 저랑 그렇게 장난을 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가 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근데 왜 저한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장난을 치는지 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건이 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신 거고 그리고 코가 성형한 코라서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자기들의 추측글들을 막 적어놓고 요거도 대박이죠? 허허 코가 아니라 주둥이를 물려서 당분간 말을 못해봐야 정신 차리나 요거. 못생겨져라 마녀코처럼 내라 마음포가 마녀네. 뭐 메이크업 한다는데 뭐 찾아내서 개망신 줄까 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었어요. 사고 당시 개는 고관절 수술을 받아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정말 똑똑한 게예요. 그래서 앉아. 기다려. 말도 다 알아듣는 먹자. 먹고 안 먹어요. 먹어. 이게 훈련이 된 개에다가 여기 손 있네. 손 있어. 울 때가 어디에요, 울 때가? 울 때가 여기. 여기 밑에? 야! 예민해요, 지금. 예민해요. 그 여자 사건 이후로. 하지마. 예민하네요. 제 부주의로. 제가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게 해서 물렸으면 저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없었어요, 현장에.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었고,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남의 개한테 물렸어요. 남의 집 개 묶여있는 개를 갖다가 자기가 괴롭히고 얼굴을 갖다 대서 물렸는데 그거를 갑자기 견주가 잘못했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개를 어디서 키우냐는 거죠. 내가 경고를 못 들었다. 경고는 자기 입으로 자기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자기가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고 저희는 억울하죠, 솔직히. 억울한 입장인 거죠. 개물림 사고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람들.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세계에서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이 독일의 미넨 수의대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혜원 수의학 박사와 함께 개물림 사고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독일로 떠났습니다. 자동차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독일. 자동차만큼이나 유명한 게 바로 동물복지죠.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을 정도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 반려견의 수 또한 860만 마리로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독일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뮌헨 수의대입니다. 학교에 웬 강아지냐고요? 수의대 수업엔 학생뿐 아니라 개들도 들어올 수 있답니다. 개는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동물복지 수업을 하는 도로테아 대린 교수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수의사. 그가 생각하는 개물림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Hundebisse können sehr viele verschiedene Ursachen haben. Häufig haben die Hunde Angst, fühlen sich bedrängt und beißen deswegen, dass der Besitzer sich nicht gefährdet. Wir klären ihn auf, mit welchen Maßnahmen er sich schützen kann. Ja, das ist immer sehr wichtig. Dann ist es wichtig, welche Beziehung besteht zwischen ihm und dem Besitzer. Hat er eine gute, vertrauensvolle Beziehung? Wird er erzogen ohne Strafe? Ein Hund, der geschlagen wird, der getreten wird eher aggressiv reagieren. Ja? Also sehr, sehr viele Dinge spielen eine Rolle. Auch ein Hund könnte krank sein und deswegen beißen. Ein Hund könnte Schmerzen haben, vielleicht berührt worden an einer schmerzhaften Körperstelle und dann kann er beißen, um sich zu verteidigen. 그렇다면 과연 사고가 생겼을 때 독일에선 어떻게 대처할까요? 학교 안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는 길. 그런데 민망하게도 실내 Dann kann 중이네요. man den Hundehaufen einfach einsammeln und Genau. wegwerfen und dann gibt es auch keine Probleme. Dann gibt es auch keine Probleme mit den Nicht-Hundebesitzern, die das nicht mögen und niemand kann aus Versehen reinsteigen und sich schmutzig machen. Und dann ist hier ein kleiner 쓰레기통과 Mülleimer dabei. 비닐봉투는 genau. 개 주인이 Und dann 낸 kann man das dann 세금으로 wegwerfen. 국가에서 제공합니다. Also das ist 얘네들 다 지금 세금 내고 있다는 여기 표식 보이시죠? 목걸이에 저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주민등록증, 개증. 이거는 모든 개가 등록을 해서 받는 건데. 세금은 얼마나 돼요? 세금은 도시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요. 지금 뮌헨시 같은 경우에 이제 맹견법에 속하지 않은 품종에서는 한 100유로 정도이고요. 1년에 한 13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맹견법 안에 있는 품종은 거기에서 한 10배까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10유로만 내도 되는 그런 지역도 있대요. 개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 Hallo. Ja, herzlich willkommen. Wieder zurück in Deutschland. Ja, genau. Es ist echt schön, hier wieder in München zu sein. Ja. Es gibt wenig Fälle, dass 독일에선 개물림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Ja, aber trotzdem, kann vielleicht schwer. Also ich denke, solche Beißvorfälle ist nicht der Alltag. Das sind eigentlich seltene Unfälle, die passieren, die natürlich tragisch sind. Und in der Regel wird es bei einem Beißvorfall zunächst die Aufnahme der Polizei des Falls geben. Das heißt, die Polizei kümmert sich darum und die Polizei arbeitet dann mit den Veterinäramten zusammen, sodass dann letztendlich die Kaskade abläuft. Was kann man mit dem Hund tun? Ist er therapierbar oder nicht? Muss man ihm praktisch einen Beißkorb auferlegen? Hat er Leinenzwang? Oder im Extremfall auch die Euthanasie, die es auch bei uns in Deutschland gibt, aber ganz, ganz wenige Fälle. Das ist eine Handvoll pro Jahr, wo man wirklich dann sagt, der Hund ist einfach zu gefährlich und den muss man einschläfern. Das ist also ein ganz, ganz seltenes Ereignis. In der Regel kommt man mit der Verhaltenstherapie ganz gut hin. Ja.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개 주인과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어떻게 되는 걸까요? Besteht eine gewisse Wahrscheinlichkeit, soweit ich weiß, läuft es zunächst natürlich mal unter Unfall. Es gibt auch eine Pflicht bei uns, eine Hundehaftpflichtversicherung abzuschließen und der finanzielle Background wird dann über die Versicherung abgeklärt. Ach so, das ist für alle Hunde. Haftpflichtversicherung für Hunde ist an sich mehr oder weniger vorgeschrieben. Also in Deutschland, also der
Großteil aller Hunde hat eine Haftpflichtversicherung und damit sind eben diese finanziellen Probleme mit Behandlungen und so weiter per Versicherung abgedeckt. 독일의 공원에선 사람들이 개와 함께 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리콜! 지금 신나게 놀다가도 주인의 한마디면 금세 얌전해지는 개. 개와 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감해 왔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독일에선 개와 야외에 나올 땐 목줄을 사용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나 공원에선 대부분 목줄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개 또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개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일의 문화죠. 그렇다면 과연 개물림 사고를 낸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윈헨의 동물보호소. 갈 곳 없는 동물을 보살피는 이곳은 175년 전통의 윈헨 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매년 8, 9천 마리의 동물을 돌보고 있죠.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네요. 지금 들어와 있는 개는 대략 130여 마리. 우리나라 동물보호소엔 유기견이 대부분이지만 이곳엔 사람을 무는 등 공격적 성향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이른바 문제견들이 주를 이룹니다. 독일에선 사고 방지 차원에서 맹견법을 시행합니다. 위험한 개의 품종을 지정해 공격성 테스트를 받게 하고 책임 배상 보험, 24시간 입마개 등을 의무화한 건데요. 도구 아르헨티노 품종 또한 맹견에 속하죠. 이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도 큰데요. 얘가 맹견법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품종이에요. 도구 아르헨티노라고. 이 도구 아르헨티노 이 품종은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가요. 여기 뮌헨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몇몇 개를 맹견으로 지정하고는 있지만 사실 개의 품종과 공격성은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물어버릴 거야. 딱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개의 품종은 대략 400여 종. 늑대를 조상으로 둔 개는 근원적으로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개의 품종을 개량하면서 공격성이 완화됐을 뿐이죠. 늑대와 개의 유전자는 99.6%가 일치해요. 그래서 그 늑대가 개의 조상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최근에 동물행동학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늑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먹을 거를 아껴가지고 이제 먹이면서 키웠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인간한테 뭐 공포심이 없고 인간한테 공격성을 안 보이는 애들을 특히 더 키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격성이 있다던가 뭐 공포심이 있다던가 이런 애들은 이제 도태를 시킨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인간한테 의지하고 인간을 좋아하고 인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 거죠. 때문에 개는 그 어떤 동물보다 사람의 말을 잘 듣죠. 개들의 훈련사 샤로테 씨. 이른바 사고를 쳐서 들어온 개들도 샤로테 씨에게는 절대 복종입니다. Wirklich ist es ein klasse Hund.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무는 사고로 지금 여기에 들어온 애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뭐 사육사나 뭐 사람들한테 다 공격성을 보고 했는데 이제 그 어떤 행동 교정을 통해서 지금 뭐 사육사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어떤 친근한 이제 약간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뭐 공격성이 전혀 없죠, 사육사한테. 그리고 이제 산책을 같이 나가는 자원봉사자한테도 이제 공격성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란히 걷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마개를 갖다 대자 입을 쑥 넣는데요. 입마개 쓰기 연습은 행동 교정 치료의 시작입니다. Dann macht man den eben so fest, dass man den nicht über den Kopf, also dass der Hund den dann nicht im Ernstfall, also ich habe ihn das nicht so fest gemacht, aber macht ihn nicht so fest, dass wenn man hier dran zieht, dass er von der Nase runtergeht, dass der wirklich hier hält. Und dann, er kennt ihn, er geht so Gassi mit den Gassigehern und kann hecheln, kann Futter aufnehmen, kann Wasser aufnehmen und hat damit überhaupt keine Probleme. Super. Spitze, Dumbo. Du bist so klasse. Du bist so klasse. Genau, und die Leckerchen kriegt er dann eben, wenn er einen Maulkorb aufhat. Also wenn es im Maulkorbtraining darum geht, dass es eben positiv verbunden wird, dann kriegt er, wenn er den Maulkorb aufhat, Lecker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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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s es einfach positiv ist. Und wenn er den Maulkorb dann unten hat, dann kriegt er kein Leckerli. Also das ist überhaupt nicht schlimm ist für den. Sitzt aber in den Köpfen noch so in den Menschen. Also viele sagen ja auch bei uns, oh Maulkorb, warum muss der Maulkorb tragen und sowas, das ist nicht so gut. Doch, also Maulkorbtraining, wenn ein Hund ein gutes Maulkorbtraining bekommen hat, dann hat er null Probleme mit dem. Und solche Hunde bekommen halt bei uns erstmal ein Maulkorbtraining, dass man dann an dem Problem mit fremden Menschen arbeiten kann. Weil ich kann ja nicht verlangen, dass ein fremder Mensch hingeht, wenn ich weiß, dass er wirklich nicht ohne ist bei fremden Menschen. 행동 치료의 목표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고 주인과 함께 편안하게 산책을 하는 것. 둠보는 벌써 그 산을 다 넘었습니다. 정말 개는 사람하기 나름인가 봅니다. Es gibt halt nun mal Hunde, die auf eine Situation mit einem Schnappen oder einem Beißen reagieren. Natürlich ist es ein Problem, wenn wir jetzt Hunde anschauen, wie wir es in Deutschland zum Beispiel haben, die Listenhunde. Da werden dann Hunderassen auserkoren und die sind gefährlich. Das ist auch Unsinn, wie wir wissen. Ja, es gibt keine Rasse, die bissig ist und die andere ist es nicht. Es gibt immer bissige und nicht bissige und Hunde, die zur Aggression neigen und nicht zur Aggression neigen. Das hat nichts mit der Rasse zu tun, sondern nur mit der, ich sage jetzt mal, mit dem Environment, mit dem Enrichment und mit dem Upbringing. Und für mich ist es ein Riesenproblem zu euthanasieren, ohne zu hinterfragen, woran es liegt. Weil dann könnten wir im Jahr Tausende von Tiere euthanasieren, wir würden aber nichts an der Situation ändern. Nimm mal an, du euthanasierst den französischen Bulldog. Dann holt sich der Besitzer den nächsten Hund. Diese Hunde die gleichen Probleme haben, weil der Besitzer hat sich ja nicht geändert. Das ist der Chip. 때문에 동물보호소에선 책임감을 갖고 개를 교정시키고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합니다. So ganz klein, weil ich habe ja auch im Tierheim gearbeitet. Genau, also die sind schon fertig so. Das ist die 개든 고양이든 처음에 입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장형 칩을 그 피부 아래 지방에다가 이식을 해요. 그게 칩이에요? 네, 내장형 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에 대한 어떤 그 증명이 이 칩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개가 뭐 길을 잃는다던가 뭐 집을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주인이 버린다던가 했을 때 바로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Ja. Hey. Ja?
나란히 걷는 것도 보여줘요. 사람을 물어 훈련소에 들어왔다는 개는 이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림 사고를 낸 개라 해도 행동 교정이 완료되면 다시 일반인에게 분양됩니다. 독일에서 개물림 사고는 개와 주인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